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지난 7월이었죠. 부산시가 대중교통 혁신안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 환승 체계를 완벽하게 바꾸는 시스템이었는데요. 하지만 운송사업조합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굉장히 반발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한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한 달여 전에 상생협의체가 마련돼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의견까지 도출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남원욱 부산시 의원입니다. 상생협의회 위원장이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장 남원욱입니다. 예, 이어서 박진호 부산시 교통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성현도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입니다. 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월 25일 한 번 만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만남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 일정과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시내버스 준공제 혁신안을 지난 7월 17일 날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한 이후에 혁신안을 논의할 노사민정 상생협의를 좀 늦었지만 지난 10월에 구성했습니다. 구성인적 요인을 보면 시의회 의원님 한 분, 노조에서 2분, 조합에서 2분, 시민단체에서 2분, 그리고 전문가인 공인에서 1분, 시청에서 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10월 25일에 1차 회의를 개최했고 실무회의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달 초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앞으로 중공인제 혁신안 18개 과제를 예. 중단기로 구분하여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바로 실행해 나갈 것이며 협의가 더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협의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실무협의를 해야 되는데 번번이 실무협의회에 뭐 운송사업조합 측이 안 나간다거나 노조 측이 안 나간다거나 그래서 번번이 이렇게 제대로 된 회의를 하지 못했다라는 후문도 들렸는데 그만큼 우여곡절이 좀 많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버스 준공영제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예. 12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사실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아까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는 시에서 중공영제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야 예. 구성이 되었습니다. 10월에 구성이 되었는데 시내버스 중공영제 혁신은 사실상 제도 혁신 용역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사실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 라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 이해 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나 또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런 가운데서 시의 사전 협의 없는 계획,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일방적인 계획에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어려움들은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협약 당사자인 시내버스 운송조합은 협약 당사자를 뺐기 때문에 예. 개인재산권과 개인권 침해라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고 또 노조는 예. 운송 종사자의 노동 여건이 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으로 약간의 이제 그 마찰도 있었고 예, 그런 예. 어려움이 그러면 제가 예.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야기를 듣기 전에 부산시 차원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금년 초에 저희가 용역을 3개를 줬습니다. 예. 용역 3개가 포준 운송원과 재상전 용역하고 또 수익공 공농 관리 용역 그리고 제도 혁신 전반에 대한 용역을 3개를 줬습니다. 예.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약간의 그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은 앞으로 이거는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이 논의를 거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던 부이사장님은 아니 우리는 아무런 상의도 못 들었다. 소통이 없었다. 굉장히 반발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뭐 저희가 아까 그 박진욱 그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 소통을 하고 있고요. 뭐 지난 10년 동안 근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중공제를 운영하면서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번 혁신안을 저희가 지켜보면 너무 단점만 부각이 되고 저희 쪽에 있는 그러니까 중공제 장점, 좋은 점들이 하나도 부각이 안 됐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혁신안 자체가 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제 업계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제 업계의 요구사항이 지금 5가지가 있는데 예. 그 5가지 항목이 지금 그 시에 지금 혁신안 18개가 이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논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자체가 서로 연계가 돼 있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새로운 안을 지금 꾸미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안들을 필수적으로 저희가 먼저 논의를 하기를 지금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운송사업조합 측에서 5가지 안을 내놨다라고 하는데 이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어떤 안입니까? 좀 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좀 크게-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크게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재정지원금의 성격별 구분과 예산 분리 편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지원금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산권, 개연권 침해가 없는 공정한 절차에 의한 논의가 지금 되어야 됩니다. 예. 세부 사항으로 지금 5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정지원금의 소유 예산을 분리 편성해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매년마다 지금 1,200억 가량의 지금 환승 송증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환승 송증이 발생하고 있는 이 부분은 보조금으로 지금 분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복지를 위해서 정책 노선 같은 경우는 보상금으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자, 이 안은 지금 시 과제 중에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게 회계 공유 시스템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회계 공유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제를 먼저 분리 편성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쪽 의견이고요. 보조금과 보상금을 분리해라. 그렇죠. 그럼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계 공유 시스템 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노선 변경 내용 및 그 재정 투입 규모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선이 변경되고 지금 할 때는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투입 증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이. 예. 그런데 그거를 공시를 하면서 해서 시 과제 중에 경쟁 논리 도입과 재정 지원금 한도 설정 과제와 지금 연계가 됩니다. 세 번째로 안정적인 중고용제를 위한 재원 확보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뭐 예. 아시다시피 지금 6년 동안 요금이 동결됐습니다. 예. 요금 인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재정 지원 폭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된 중고용제 지금 재원 확보가 지금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게 저희 쪽 의견이고요. 예. 네 번째로는 주 52시간,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련된 운행계통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지금 근무를 하는 지금 운전 기사분들, 그러니까 운전기사분들이 지금 시간 안에 지금 운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시간을 넘으면 저희가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스들이 지금 배차 쪽으로 해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그 좀 증가가 된다 해가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예. 운행계통이 조정이 안 되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인력 증원밖에 절단은 의견 조언밖에 지금 답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계통을 좀 빨리 조속하게 좀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계통의 조정.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 서비스 개선 사업을 발굴하여 좀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시민들과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한 방향이 될 수 있을 알겠습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은 돈을 투명하게 우리가 회계 시스템을 공개할 수 있는데 그 회계 시스템을 공개하기 전에 어떤 이유로 이 노선이 변경됐고 재정 투입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투명하게 좀 공개해달라. 그리고 보상금과 보조금을 구별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2시간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또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 또한 운영 체계를 좀 조정해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선 손실금 얘기는 있었습니다. 1번 같은 경우 한선 손실금은 보증을 하고 교통관리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해달라는 게 있었고 또 이게 회계 공유 시스템을 이제 하신다고 또 이게 52시간 관련 같은 경우는 지난 노사 협상할 때 인원하고 다 됐고 지금 운행계통을 지금 우리 버스 운전가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시민 서비스 개선 발굴은 이거는 대한영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가지고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개선 발굴을 이놈 조합하고 저하고 노하고 같이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시민단체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도한영 사무처장님, 이게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상성협의회가 이제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18개 혁신안을 제출했고, 금방 또 이제 조합에서 또 5가지 이제 전제로 해서 좀 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분히 뭐 다 같이 협의하고 공감할 수 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산시에서는 이제 공공성을 최대한 좀 높여내려고 하는 거고 또 민간 차원에서는 민간 효율성을 좀 높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때로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지 않나 생각 좀 들면서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상성협의회는 애초에 이 제도의 목적인 대시민 서비스를 높여내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내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안을 내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면은 돼야 제가 볼 때 상성협의회 역할을 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뭐 조합이든 부산시든 의회든 뭐 시민사회든 노조든 간에 같이 협력하고 같이 양보하는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시민들이 이러한 기대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머리를 맞댔는데 지금까지 이런 논의가 실제로 상생협의회에서는 뭐 상견례 정도였으니까 얘기가 안 됐는데 지금도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이죠. 아니, 이건 실무회의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논의하고 하고 있는 있어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생협의회에서 제가 논의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실무회의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아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시간과 분을 다툽니다. 왜냐하면 올 연말까지 저희가 지금 단협에 52시간의 제를 지금 저희가 적용을 시키고 지금 연장을 된 게 올 연말까지입니다. 예. 그럼 올 연말이 넘어가면 지금 저희가 단협 위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일에 지금 경중을 좀 가려서 우선순위 가려서 우선 좀 급한 것부터 불을 끄고 그다음에 지금 다음 단계를 지금 넘어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뭐 노선 입찰제며 회계 공유 시스템 이런 것보다 지금 주 52시간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난번 파업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합의가 됐고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체감할 만한 그런 운영 체계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부산시의 권고안 이런 것들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공고안은 물론 있습니다. 네. 공고안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 체계가 지금 52시간이 되다 보니 저희가 그 기사들의 근무 시간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폭적으로 줄어들음으로 해서 저희의 배차 시간과 배차 배차 그 표가 그 배차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좀 운행을 해야 되는 게 하루에 10대 그 10회 운행을 해야 될 게 하루에 8회밖에 운행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유예는 지금 그만큼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거나 하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부산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 올 연말까지도 저희가 지금 빨리 이게 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면으로 저희가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7월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그리고 노선 입찰제, 회계 공유 시스템 이런 것들인데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들어드렸습니다만 예, 그런 거하고 이제 관련 있는 게 예. 우리 도시철도 중심 버스 노선 개편이 있습니다. 그게 제 뒤에 부 항목이 나오는데 지금 노선 개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실시해가지고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 상당히 중간 보고까지 나왔는데 예. 지금 52시간하고 관련하게 이 우리 노선 개편 중에서 하나의 그 항목을 뭐 여짜면 그걸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주 장대 노선이 많습니다. 장대는 긴 노선 예. 그런 걸 좀 근역별로 좀 나누면
좀 환승도 잘 되고 좀 유기적으로 되면 아마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도 운행 계통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기에 부분. 대해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예, 예. 있는 게 제가 우려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일단 52시간이 돼서 지금 벌써 지금 근무 시간이 짧아짐으로 해가지고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예. 배차 시간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이 지금 야기가 됐는데 거기서 지금 노선을 지금 다시 노선 개통이 지금 조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 배차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확신이 안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지금 부산 시민들이 지금 그 대중교통을 선택할 선택권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자기는 버스가 좋아서 버스만 타시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지하철이 좋아서 지하철만 타시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환승을 하게 되면 무조건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버스를 이사장님 타야 된다. 말씀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도시철도가 모든 중요 지점들은 다 가는데 버스는 그 4개 권역에서 이 부수적인 역할, 그러니까 환승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짧은 시간을 운행을 하면 버스 기사들이 52시간 안에 그 일을 마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시의 안이 52시간에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가능하죠. 가능한데 예. 그 짧은 노선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를 한 번만 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다 도달할 수 있는 그 지금 그 시민들이 그렇게 되는 시민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만약에 그렇게 짧게 노선을 잘라버리면 사람이 한 번에 환승만 서너 번을 해야 돼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환승 손실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환승에 대한 문제는 예. 일단 추후의 문제고 지금 52시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52시간의 풀어나겠다는 문제도 거죠? 지금 이게 이 문제가 지금 전부 다 연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예, 저는 지금 그렇죠. 보니까 52시간의 문제 역시도 지금 이쪽으로 연결돼서 저희가 지금 내년 되면 지금 저희가 24일 시프트제를 지금 저희가 적용시키고 있는데 예. 내년 되면 22일 근무로 지금 바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노조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인원을 지금 증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52시간제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노선을 짧게 잘라서 예. 그렇게 해서 일단 52시간제를 적용시켜서 그걸 맞춘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기되는 문제, 즉 시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지금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 예. 그게 제가 지금 잘 네, 확신이 안 쓴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성현도 우리 부이사장님이 저 시에 걱정할 것까지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노선 개편 용역을 시행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환승을 하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 저희가 환승을 할 의향이 있다. 그것까지는 허용하겠다. 이런 있기 때문에 이게 근역별로 한 2개 근역을 가면 한 번 정도 환승하면 충분히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또 아까 환승 손실금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그런 거는 더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론이. 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환승 손실금이 증가되면 결국은 지원금이 증가되는 거고 지원금이 증가되면 결국은 또 저희가 또 그 부담을 안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제 그렇기 다른 때문에 쳇바퀴 계속 돌듯이 이게 순환이 된다?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본적인 원천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가지 않는 이상 지금 이것은 앞으로 10년 뒤면 또 이 문헌 또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해 예, 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네. 모든 그 자세한 부분까지 이 논의를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이 자리에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어렵게 그 상생협의회가 결성이 되었고 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공영제를 좀 혁신이 되어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공영제를 혁신을 해보자라는 것인데 또 그렇게 하고 방금 우리 부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실무협의회에서 지금 충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된 것을 지금 우리 1차 상생협의회는 1차 지금 상견례 정도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 2차 그 상생협의회를 하면 그 상생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것들을 갖고 와서 또 다시 협의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사실은 이걸 좀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 저는 문제는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그걸 다 논의를 내서 뭐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사실 그럼 예.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이제까지 이런 얘기들을 위원장님은 다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상견례에서는 못 듣다가 오늘 처음 들으신 겁니까? 뭐 이제 아름아름으로 들었는데 예. 사실은 실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상생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에서 한 것들을 상생협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근데 실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실무협의회가 잘 안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가 사실은 노조, 조합, 시 이렇게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예,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중공영제가 그러니까 비단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전국 곳곳에서 지금 이 중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예, 다른 지역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이걸 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도한영 사무총장님? 사실 이게 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뭐 고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제도의 출발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좀 실현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시민들의 편의성과 어떤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공공성 확보하려 하는 것이고 그거고 민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효율성을 가지려고 하는 이 제도인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하면서도 좀 더 세세한 부분들에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든지 조합이든지 노조든지 간에 이 시민들의 편의와 공공성을 위한 이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같이 함께 가야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떤 안이 좀 나와서 시민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진다면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텐데 10월 25일 이후에 12월 1일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모임이나 회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시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뭐 좀 한 말씀 청할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실무협의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1차 노사민정 상생회가 개최됐고 다음 달 한 초에 2차 노사민정 상생회를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현행 중공영제 그러면 뭐 어떤 점들을 좀 우리 시민들이 좀 포커스를 놓고 좀 관심 있게 봐달라. 예.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도한영 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공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중공영제가 공공성을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복지를 실현해 주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이 이런 공공성이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평가입니다. 예. 우리 사실은 이제 중공영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각 도시마다 그 임직원의 허위 등록으로 인한 인건비 착복이라든지 또 운송원가 부풀리기 이런 비리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것들을 좀 없애면서 투명하게 좀 그 중공영제가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부터 이것을 해왔다라고 했지만은 2007년부터 사실은 작년까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 희박사 나가지고 또 조례 뒷받침이 없이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법적인 근거 없이 시행되는 중공영제 하에서 앞에서 말한 이런 비리 행위가 일어났을 때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는 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감점을 준다든지 평가 보수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 정도의 아주 극히 제한적인 거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에 감사한다든지 감독한다든지 이러한 체계가 좀 구축이 돼야 되고 또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버스 조합이나 이런 데서 버스 업체에서 운송 수익금을 증대를 했다든지 또 운송 비용을 절감을 했다든지 서비스를 강화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노력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예. 그러한 중공영제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사실은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에서 그걸 다룰 예정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상보를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예.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백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임원을 많이 넣어가지고 더 많이 타낸다거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버스 운송 사업자부터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어떤 말을 제가 해야 되죠? 아니, 어떤 자구책을 만들고 있는지 좀 더 투명하게 해달라는 게 투명성 지금 시민들의 저희가 의견이거든요. 확보에 있어서는 일단은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개 채용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벌써 그 투명성 확보가 지금 됐다고 지금 보고요. 경영 비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자정에 지금 개선안을 내서 그 경영 비리는 일단 원천 봉쇄를 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 지금 또 저희가 들어오는 것들이 그 경영 투명성 과제는 법적 범위 내에서 실행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 부산시에서 중고용대 담당 공무원들을 증원해서 저희 관리 감독하십시오. 그래서 관리 감독하면 저희가 관리 감독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시민들의 신뢰 회복에 저희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부산시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예, 관리 감독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철저히 그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고 지금 아까 경영 비리라든지 회계 관련의 부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 가서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처럼 회계 공유 시스템처럼 우리 시하고 조합하고 또 업체하고 공유가 유기적으로 언제든지 그 필요할 때 볼 수 있으면 그런 게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 부산 YMCA에서 뭐 새로운 용역을 하나 했는데 거기에서 버스 한 대당 임원 하루 인건비 몫으로 5,858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임원의 인건비다 해서 또 이슈가 됐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보다 높더라고요. 서울보다 저희가 높은 건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연구 용역에서는 437원이 높았던 임원 인건비에 지금 책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면 임원 인건비에 지금 5,580원을 지금 대당 계산을 해가지고 5,858원입니다. 5,558원을 대당 계산해가지고 저희가 100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걸 지금 총합 개념을 해서 그게 과연 높은 비용인지 제가 좀 되묻고 싶거든요. 그쪽으로. 만약에 월 그렇게 했을 때 저희 그 운전기사 급여보다 뭐 2배 정도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 경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비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국 비교 평균이 대상이지만 4,740원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울이 뭐 5,421원이었어요. 서울은 그 운전기사 인건비는 저희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급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해가 운전기사 인건비는 훨씬 더 높은데 운전기사가 지금 인원보다 더 많습니까? 더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그 부분들은 전부 다 빼놓으시고 임원 인건비 그 소폭 굉장히 지금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그 소폭을 갖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해서 서울만큼은 운전직 급여 그 정도 인상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 인건비도 그 정도로 인상시켜줘야지만 좀 임원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부산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원 인건비는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서울보다 한 400원 정도, 우리는 한 5,800원, 서울은 한 5,400원 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고, 특강연시 중에서 지금 포준 운송원가가, 일일 포준 운송원가가 있는데, 일일 보통 운송원가가 한 65만 원, 뭐, 자석버스는 한 68만 원, 70만 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는 인건비가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런 걸 포준 운송원가 타시도 특광연시 비교하면 서울이 제일 높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높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런 기사가 나가면 당장 시내버스 중고경제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지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의 신뢰 확보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있다면 한 말씀씩 좀 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상생협의회에서 그런 그 시민들의 신뢰 확보 방안들을 뭐 같이 의논은 하겠지만, 예. 사실은 이게 제도적으로
투명한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명한 것이 가장 시민들의 신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서는 뭐 지금 좀 있어 다시 이야기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회계 공유 시스템이라든지 또 그 자료 요구권이라든지 감사권이라든지 또 그 인센티브 어떻게 제공할 것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들 몇 가지들의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제 신뢰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것이 투명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무선에서 실무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 그것이 상생협의회에 올라오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번에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중국 경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굉장히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이제 실무협의회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이게 좀 가장 이견이다라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뭐 시하고 또 버스 운송 사업조합하고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서 말이죠. 일단 뭐 조합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가장 이견차가 가장 이견이 큰 거는 저희가 볼 때는 한 7가지 정도가 되는 것 7가지나 같습니다. 됩니까? 아니 뭐 일일이 다 얘기를 할까요? 그중에서 아니면 한 두세 가지만. 몇 가지만 지금 예. 찍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뭐 제일 관심이 있으신 회계 공유 시스템. 예. 이거는 금융정보와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지금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회계 공유 시스템이 이거를 지금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목적별로 지금 보조금에 대한 목적별의 분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계 공유 시스템 자체에서 회계를 지금 나눠서 분류해서 가야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그 정확한 회계 자료를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항목이다, 어느 항목이다, 어느 항목이다 당연하죠. 해서 예. 그거를 회계 공유 환승손익금은 시스템에 얼마 나왔고 그 정책 노선에 대한 손실금은 얼마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기재가 된다면 저희도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그만 얘기할까요? 아니 2개 정도 뭐 더 하시기로 얘기할까요?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잠깐 있겠나. 그러면 국장님 말씀 듣고 국장님 나서 말씀 먼저 하시죠.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게 시민한테 어떻게 하면 신뢰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중공제 핵심입니다. 그렇죠. 18개 핵심 과제입니다. 그 3대 전략이 있습니다. 대시민 서비스 제고하고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그리고 중공제 효율성 향상. 이게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18개 핵심 과제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저희는 이게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성현도 부의장이 말씀하신 장점도 사실 좀 알려야 됩니다. 약간 단점도 중요하지만 예. 단점도 많이 알리고 단점은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시민한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장님 두 분 조금 약간 소원해지는 것 같은데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뭐 소원해질 수도 있고 또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실무협의회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처음 상생협의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주 단위로 실무협의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 거기 지금 저희들이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논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는 뭐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다 보는 이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각오를 하겠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이번에 이건 버스 조합이나 노조나 시민단체나 시나 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나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각오를 펼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아까 소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로가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한영 사무처장님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표준운송가의 산정에 대한 좀 시민들은 좀 불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이제 이것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시민들이 조금 그 부분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산정돼서 하는 바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날에 이제 그 표준운송가 산정의 과정을 보면은 사실 제가 볼 때 부산시가 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사가 어떤 자료에 대한 확보입니까? 그 준비 과정들에서 보면은 업체 직원의 실제 근무 여부를 또 사실 확인 안 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기초자료 어떤 적정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 등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좀 조례에서 조금 더 지금의 어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부산시가 권한을 관리 감독을 잘하는 부분과 함께 환수에다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명확히 해준다면은 시민들의 또 신뢰를 좀 더 쌓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조례는 운송사업자 규정 위반 때는 지원금을 유보한다거나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부정 지급된 돈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사실 없는데 이거를 조례에 넣었을 때 과연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느냐 이 문제도 또한 얘기가 되더라고요. 버스 운송 사업조합 측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대구가 환수하다가 지금 행정소송에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해서 결국은 그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환수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환수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판결이 난 이중처벌이다. 이중처벌로 그렇게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조례를 말씀하셔가지고 환수 조항을 넣더라도 이게 상위법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어떻습니까? 예, 이게 이제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보조금으로 봅니다. 보조금 보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 부정으로 잘못됐을 때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근데 1차적으로 1심에서는 행정소송에서 대구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3년간 성과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벌 규정을 뒀다. 이것 또한 좀 비교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에 우리 핵심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 아마 벤치마킹 하지 않나 생각이 그대로 우리 저희 시에서 이번에 핵심안 과제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3년간 성과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 예. 이 정도 제재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일단 예. 돈을 지금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저희도 그 자정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정을 노력을 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처벌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의 자정의 노력을 좀 지켜봐 주시고 그러고 난 연휴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처벌을 하셔야지 무조건 처벌 조항을 지금 앞세워가지고 자꾸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더 이상 경영할 의지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냥 회사를 놔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되지 않기 위해서 하여튼 간에 시에 지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 협조해 나갈 테니 시 역시도 저희를 너무 그렇게 처벌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잘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처벌 없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않습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시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부 버스 업체의 일탈 행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핵심한 이게 잘 다듬어지고 약간 회계 공유 시스템이라든지 조례 감시 감독권이라든지 또 장점 부과시키면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끝나기 전에 또 여쭙고 싶은 게 적자 노선에 대한 노선 입찰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안의 핵심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운송조합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듣고 이제 부산시 입장 한번 듣겠습니다. 언제쯤 말씀을 좀 먼저 좀 들을까요? 예, 항상 먼저 들었으니까. 노선 입찰제는 우리가 이제 시내버스가 한 2,511대가 됩니다. 2,511대 중에서 한 14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한 2개 내지 3개 노선을
한번 노선 입찰제를 시행해가지고 지금 우리 중공영제의 그 케이스하고 노선 입찰제 케이스하고 비교 분석해가지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 중공제하고 노선 입찰을 시행해가지고 버스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버스 정책을 펼쳐가려고 지금 노선 입찰제를 도입한 배경입니다. 예, 바로 듣겠습니다. 뭐 노선 입찰제의 가장 뭐 일단 장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뭐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단점을 얘기해야 되니까 단점을 보자면 이게 최저 입찰제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지금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비용을 줄이게 되면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기본적인 예방정비 없어질 것이고 시민들의 좀 만족도 아마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걸요. 차량 청소하시는 분들, 미화원들 어떻게 지금 고용을 못하죠. 비용 절감에 의해서 지금 그게 될 것이고 경쟁 논리로 지금 갈 겁니다. 그때부터는. 중공영제의 가장 큰 장점은 저쪽에 있는 지금 우리 교통복지 차원으로 해서 정책 노선들을 늘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 노선들이 늘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경쟁 논리로 인해가지고 그 노선 입찰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과연 시민들이 누리던 그런 교통복지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게 뭐 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성년도 우리 부이사장님의 방금 의견에 대해서 일견 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시민적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중공영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정책 노선에도 이 정도의 돈이 투여됩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의 혈세가 이 정도 투여됩니다. 그래서 예방정비도 이렇게 하고 청소도 이렇게 하고 서비스를 강하게 증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돈이 듭니다라는 충분한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은 왜 그게 안 되는가 하면 지금은 사실은 12년 동안 관리를 잘못했던 운영을 잘못했던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이 중공영제가 잘못 운영되어 왔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정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투명하게 잘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간다면은 정책 노선에 대해서도 돈이 그만큼 재정이 투입되는 것들도 저는 충분히 동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선 입찰제가 되면은 어떤 금액이 나올 것이고 예. 그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그게 어떤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것들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예, 저는 이런 그렇게 말씀이세요?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저가 입찰을 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공사 같은 게 있습니다. 공사가 원가를 산정을 합니다. 공사를 원가 산정하면 낙찰 가액이 한 85% 됩니다. 낙찰 가액이. 노선 입찰을 하게 되면? 아니야, 공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게 이런 되면. 것도 예.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예. 입찰을 응하지. 무조건 최저 입찰을 해가지고 이윤이 담보가 안 되는데 입찰을 응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저 입찰제도 한번 해보고 우리 중공유도 또 발전적으로 해봐가지고 서로 시민들한테 한번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한번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한 가지 조금 이제 고를 좀 해봤으면 하는 예. 부분은 저는 뭐 이 제도를 뭐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건 저는 고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혁신안에서 다룰 수 있는 비중이라든가 의미를 본다라면은 저는 이것을 너무 앞세우는 것들도 조금은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중공영제의 혁신과 올바로 된 중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의 서비스를 높여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볼 때 1차적으로는 거기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서 좀 더 이 중공영제의 어떤 변화와 혁신,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일들을 좀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풀어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조금 이게 이견이 있고 그게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조금 이렇게 앞서서 되는 부분들도 좀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는 것도 중요하고 내 주장을 뭐 계속 굽히지 않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 상생 협의체니까요. 예, 마무리 발언 청하겠습니다. 부이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많이 격앙된 것 같아가지고. 아니, 개항된 게 아니라 예, 뭐 예. 지금 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 됐습니다. 예, 예. 말씀 마무리 발언 청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뭐 이 혁신안을 저희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그 부산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한영 사무처장님 마무리 발언 청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산에서 우리 대중교통의 분담이 제일 높은 게 시내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중공경제 10년이 넘게 해온 과정에서 문제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서 오늘 이리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시민 한 사람으로서 조금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 그 사이에 부산시가 좀 뭘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혁신안과 이 중공영제를 좀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는 부산시가 조금 더 한 번 더 적극적이고 어떤 자기의 어떤 준비나 이런 부분도 갖출 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러면서도 부산시 안에 좀 주무관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인력들이 이 중공영제에 좀 사람으로 배치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발휘한 이 부분을 좀 잘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입장에서 좀 체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뭔가 좀 대안을 내놔달라라고 말이죠. 국장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우리 시내버스 중국의 혁신을 오늘 우리 MBC 시사포고에서 시민에게 알릴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혁신안은 아까 대시민 서비스 제고하고 투명성하고 공공성 강화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효율성 향상을 요구하는 시민의 바람과 시대적 소명에 따라 가지고 노사민정 상생 협의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가서 이 혁신안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이 토론회가 마치 제2차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처럼 이렇게 됐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 공공재인 그 버스가 우리 투명성을 좀 확보하는 이번 기회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우리 시민의 표기하는 시의회에서 우리 그 노사민정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예. 함께 이번에는 기필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버스 중공영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 중공영제 혁신안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한참 떠들썩했는데 그게 금방 사그라들고 후속 조치가 없어서 저희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실무협의가 지나면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죠.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씀, 그리고 실무협의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사포커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